그럼 보면요, 주택의 인도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 거기만 줄고요, 다음날 0시 이렇게요. 2번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주간에, 봐봐, 다음날 주간에 설정된 저당권 줄고, 우리 아까 했었죠? 다음날 주간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임대차가 빠르다고 그랬죠. 다음날이니까 임차권이 빠르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의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가요,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거기 줄고요, 배당 요구 종기 경락기일,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전출이죠.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야지 전출신고하죠. 대항력이 없어져요. 일시적 줄고요,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 줄고요. 그러면 소멸 동그라미요. 그래서 대항력은 소멸을 해요. 그런데 밑에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출하죠. 임의로 전출 줄고요. 그것은 대항력이 유지가 돼. 이런 거죠. 집주인이요,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싶어. 그런데 이미 이 집에는요, 임차인이 4명이나 있어요. 보증금이 한 4천, 5천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5천씩 4명 있으면 2억이죠. 그럼 2억은 대출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요, 임차인들 몰래 전입신고를 옆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 해놓고 먼저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전출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출로 본다, 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5번도 시험에 우리 시험 한번 나중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2월 1일 날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했는데 갑자기요, 4월 1일 날이요, 집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요, 딱 보니까 주민등록 일제 신고를 했는데 여기 누구 살아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언제부터 안 살아요? 2년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권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집권 말소가 되면 전입신고다 전출이나 똑같아요? 전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사람이요, 6월 1일 날이요, 6월 1일 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을 했는데 재등록한 이유가 이의를 제기했어. 이의제기요. 여기요, 집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이의제기 없이요, 이의제기 없이 재등록을 했다 이 말. 6월 1일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요, 5월 1일 날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당이요, 5월 1일 날 저당.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은 집권말소가 잘못됐다는 거죠. 집권이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재등록했다는 것은 그냥 뭐다? 그냥 집권말소를 인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6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저당권을 받는 저당권을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여기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우선하겠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우선해요? 이해관계인이 우선하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럼 봐요.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직권 동그라미하고 말소 동그라미, 대항력 상실 그다 써 가로 닫고 원칙이라고 써. 원칙은 말소죠. 이 절차 줄고, 이 절차 그러면요, 소급하여 줄고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적. 종전 대항력. 그런데요, 이 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해요. 거기다 써. 아닌 경우는 재등록 다음날 0시. 재등록 다음날 0시. 알겠죠? 새로운 대항력이 있다. 이해관계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한테 누가 더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점은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항력의 내용 되어 있죠. 자, 1번 보세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줄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쓴 게 거기까지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쓴 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봐봐요. 이제 이 말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지금부터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중간에요,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 바뀌었다. 이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병으로 바뀌었죠. 됐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지금 누구죠? 임차인이죠. 여기 임대인, 여기서 양수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누구한테 줬는데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양수인한테 보증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양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됐죠, 지금?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의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이 양수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했어. 반환하죠? 그럼 그 반환한 보증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에게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왜요? 임대인의 지위로 생각하니까 내가 내야지, 내가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내놓고 가서 갑한테 가서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임차인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면 임대인을 뭐라 한다? 임대인을 여러분요,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채무자라고 하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A 있죠? A가 채권자인데요. 이 채권자가요,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을은요, A하고 관계해서 뭐가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채권자가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뭘 한다? 이렇게 대해서 압류를 걸어요. 압류를 이렇게 건다. 또는 가압류를 건다. 이 말이죠. 가압류.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을한테 반환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A한테 줘야죠. 그런데 갑은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채무자. 이 채무자고, 이 사람은 돈 빌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을 빌린 것은 아닌데 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 그걸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뭐란다? 이렇게 읽어. 가압류 채권자도 있고, 채권 가압류권자.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건물주가 바뀌어 중간에. 병으로 바뀌어요.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죠. 이 사람 누구였다? 임대인은 제3채무자죠. 결국 무슨 말이다? 양수인은 제3채무자가 된다 이 말이죠. 양수인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채권 가압류권자,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 이 채권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증금 반환할 때 무슨 말이 중요하냐? 우리가 임대차 존속중하고요, 존속중.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임대차 지금 존속중이에요. 지금 9월 1일이에요. 9월 1일은 존속중이죠. 존속중일 때 이 임차인요, 연체를요 2달 했어요. 2달 2월 보냈고, 잘못해서 손해가요, 손해가 100만 원이 있어요. 보증금은 100만 원에, 10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존속중이죠? 그럼 존속중은 어떻게 되냐? 이 보증금에서요, 이 연체 차익 200만 원하고 손해배상 100만 원, 300만 원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말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요,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봐봐요. 여기요. 언제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요, 목적물 인도 또는 우리가 건물을 명도받는다고 그래. 명도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조건 동시에. 여기서 뭐냐? 이때의 공제는 당연히 공제.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공제.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요, 여기에 1억 원의 가압류가 딱 들어와요. A한테요. 그러니까 말한다. 갑이요. 응, 알았어. 10월 1일 되면 내가 너한테 돈 1억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5월 1일 딱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을이요, 그 다음부터는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압류됐으니까 나 돈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해. 그래서 500만 원의 월세가 연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1억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다 줘야 되느냐, 9,500을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얼마를 준다? 얼마죠?
9,500을 준다 이 말이죠. 아무리 갑이 병 A한테 채권 가압류 내가 준다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임대차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당연이라고 돼 있잖아. 당연히 모든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준다? 9,500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좀 보시면, 자요 3번 보세요. 3번 보면 2번요 1번 안 했나요? 임대인의 지위를 생각해서 본다.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자고요,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명의 수탁자가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줄고요,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 알겠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번 봐. 4번 2번하고 4번이요. 수분양자가 돼 있어요.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자 LH 공사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양계약 해제됐어. 그래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항력 유지돼 있죠. 거기다 써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분양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 왜요? 처음에는 누가하고 계약을 했죠? 수분양자하고.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소유자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계약이 분양계약 해제됐으니까 분양자가 소유자가 됐죠? 분양자한테 돈을 달라가는 거예요. 수분양자한테 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 봐봐요. 왜 그래요? 이런 봐.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을 못 치르니까 자기는 만약에 LH공사에서 열세 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월세나 전세를 줘가지고 그 돈 보증금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세 받아가지고 임대를 줬는데 돈이 또 부족하니까 돈을 잔금을 지불을 못하니까 분양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LH공사로부터 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LH공사가 너 임대 줘도 돼 이 말이잖아요. 임대할 권한을 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 수부장자는 아직 자기 앞으로 뭐는 안 돼 있어도,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임대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분양자고 분양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분양자한테 있다가 할지라도 임차인은요 적법하죠? 그러니까요, 기간이 끝날 때 소유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겠죠? 기간이 끝날 때 소유자가 누구다? 분양자죠. LH공사한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같이 봐야 되고요. 3번은 봐보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여기죠. 여기 가압류됐죠. 오른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박스에 오른쪽 박스 그림 있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가 되죠. 지금 이 3번은 우리 시험에 3번이가 났어. 알겠죠?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양수인한테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주택이죠. 주택. 그런데 여러분 봐봐. 5번에요.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과 관계에서 아까 우리 말소 기준권리 이렇게 했었죠. 말소 기준권리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여기 6번하고 7번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6번 7번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임차인한테 엄청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 보증금의 소액이 1억이죠. 1억. 서울에서요. 그럼 뭐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죠. 이걸 우리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이건 뭐다? 이건 소액이죠. 소액하고 대항력을 뭐란다? 합하면 뭐란다? 합하면 이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더하죠. 다음 이것을 뭐란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대항력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플러스 되죠. 그럼 봐봐. 만약에 전입신고가 없다고 해봐.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우선 변제 있어 없어? 없죠. 차우선 변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차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 봐봐요. 병이요, 이 을이 또 불안하니까 여기다가 또 전세권 등기를 한 거예요. 전세권 등기. 그러면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되고요, 임차인으로서도 보호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임차인으로서 우선 배정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우선 배정권을 행사한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배당 요구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택적으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런 상태에서 전임이 아니고 전출을 하죠. 전출. 그러면 대항력 없어지죠? 우선 면제 없어지죠? 최우선 면제 없어지죠?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저당 전세권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 A가요, A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지 않아요? 저당권 이하 다 없어지죠? 그러면요, 전세권도 없어지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가 A가요, 저당권이에요. 여기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돼요. 여기만 없어지잖아요. 여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최우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요. 우리가 선순위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는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이 모든 걸 다 선택적으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이 임차인이요, 여기서요, 보증금을 증액을 해요. 의리요, 보증금을 증액해요. 보증금을요, 증액을 해. 여기 1억이라면 우리가 8천이라고 할까요? 보증금을요, 2천을 증액을 해요. 2천을 증액했어요. 보증금을 나중에요. 뭐죠? 갑이요, 을한테 보증금 2천 증액해달래. 저당권 입고 난 다음에 증액했단 말이죠.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증액한 것만 소멸하고, 증액하지 않는 8천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알면서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6번 봐봐. 말소 기준 권료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 저당권, 임차인이 증액이죠. 왼쪽 그림 증액했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증액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오른쪽 그림 봐봐요. 오른쪽 그림은 1번이 뭐죠? 1번이 저당권이죠. 2번도 3번 맨 밑에 정도 2번 저당권이죠. 중간에 샌드위치로 임차인이 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알겠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1번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1번부터 다 없어져.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봐봐, 임차인은요, 2번 저당권보다는 우선인데 1번 저당권보다는 후순이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1번 이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밑에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밑에 그림은요, 임차인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하고 소액을 불러싸면 최우선이고, 대항력하고 우선면제, 뭐죠? 확정일자는 우선면제죠. 그 다음에 2번이 전세권이죠. 3번이 저당권이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만 없어지죠.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죠. 돈 다 못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죠.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선택이라니까요. 다 선택. 왼쪽 봐봐. 기억.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줄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그 다음 니은 임차인이 전출신고 줄고, 임차인이 전출신고 전출 그러면 뭐다?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다 없어져? 남는 거 뭐만 남아? 전세권.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임차권만 소멸을 해. 이것 임차인으로서 경매법원에 임차인 줄구시고 배당 요구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있으니까 전세권은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다음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러면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고,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 등기했는데 전세권이 3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누구부터 없어진다? 저당권 이하만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이 하니까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걸 선택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당권하고 주택임대차에서 시험에 나오게 할 때 잘 나와. 왜요? 명확하잖아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만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을 봐요. 밑에 페이지.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이죠? 자, 이제 봐. 이건 이제 이 정도 봤으면 여러분 좀 봐요. 지금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는요, 대항력이 80%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80%. 그러니까 거의 시험은 대항력에서 시험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항력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뭐 여기 이것만 보고 지금부터요, 전리면요, 자도 돼요. 자, 그럼 보면, 이제, 여기서 말을 봐봐, 말을. 경매대금이에요. 경매대금. 알겠죠? 그럼 이 경매대금에서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우선하고 최우선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정이란 뭐죠? 여러분 봐요. 만약에 내가요, 보증금이 전세권 같은 경우나 저당권은 등기가 딱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올리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등기까지, 변경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임대차는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죠. 두 사람. 임대차는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8천인데요. 경매가 되니까요,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딱 껐어.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8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들이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등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그냥 아무나 그냥 판례가 뭐라 했냐? 판례가요. 계약서가 이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만하면은 동호수 지번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최근에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동사무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직인 사무소라든가 여기저기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완성된 계약서가 돼야 돼. 뭐죠? 소재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약간의 지금 차이는 있긴 있죠.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판례가요. 그때 판례는 동호수 지번이 없다 할지라도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한 계약서가 돼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동호수 지번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은요, 최우선은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야. 소액. 그런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봐요. 여기 대항 요건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 대항 요건이 있죠. 대항력도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항 요건, 전입신고가 없죠. 그러면 대항력 없죠. 우선 변제 없죠. 최우선 변제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 먼저 여기는 경매대금이지. 경매대금이지 매매대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매매대금 그러면 안 돼. 매매대금 안 된다고.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 그럼 어떻게 경매대금 돈을 받느냐? 우리가 경매대금은 여러분 경매대금은 어떻게 하죠? 경매대금은 어떻게 해요? 먼저 뭐다?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을 먼저 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빼요. 여기 뭘 빼냐? 당해세. 우리가 보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국세와 지방세 일종으로서 취득세 같은 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다? 여기에 바로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할 때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이렇게 있죠. 임차권은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저당권, 근저당권은 전세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이 날짜의 선후에 따라서 우선한다 이 말이죠. 이건 최우선이다 이 말이고.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우선 변제는 뭐죠? 우선 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소액이 돼야 돼요. 소액이면서 저한테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제 경매가 이렇게 되죠. 값 있고 A, B, C, D, E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한 집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말이죠. 이 사람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이건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은 C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이 사람 또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 또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임차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 저당권은 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전세권이죠. 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1억이고요. 여기는요, 1억 2천이고요. 1억 2천. 여기는 1억이고요. 여기도 1억이고요. 여기도 1억 5천이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봐봐요.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되면 몇 번부터 없어져요?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네. 알죠? 저당권 제일 1번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져요. 전부가 다 없어지고 경매하면 경매 대금 돈이 나오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 먼저 경매대금이 딱 나오면, 돈이 나오면 먼저 이 건물이 경매되기 위해서 들어간 실행비용,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빼요? 제3취득자의 비용을 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를 뺀단 말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죠? 서울에서, 여기가 서울시다. 서울시는 얼마죠? 서울시는 최우선 변제가 1억 1천. 1억 1천 이하일 때 얼마까지죠? 3,700만 원까지 제일 먼저 이 사람 것을 보장을 해줘. 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는 순서에 관계없이 보장을 해줘. 왜 그래요? 임차인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요. 전세금이요. 2천만 원이 전세예요. 2천만 원 전세. 전세 등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부자로 봐버려요. 알겠죠? 보증금이 5억이에요. 월세가요 500이에요. 월세가 임차인 500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람 아주 불쌍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불쌍히 봐가지고 주택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이 있을 때는 경매가 되면 순서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3,700원 무조건 보호한다 이 말이잖아요. 엄청난 제도죠. 그걸 보호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눠 가죠.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는 제일 먼저 임차인한테 제일 먼저 빼줘.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순서대로 등기부를 보고 순서대로 나눠주는 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나오냐? 배당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배당표. 그럼 배당표 보면 여기 1번이죠?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요.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1번으로 누가 제일 먼저 빼야 돼? 누구를 제일 먼저 빼요? 누구를, 뭘 제일 먼저 뺀다고 그랬어? 소액 임차인을 제일 먼저 뺀다고 그랬죠? 소액. 소액이 얼마 이하 걸 찾아야 돼? 1억 1천 이하. 1억 1천 이하가 어디가 있어? 여기 임차인인데 1억이네. 여기도 임차인인데 1억이네.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돈을 빼줘야 돼? B한테 얼마한테? 3,700. 그래서 B한테 3,700. B는 절대로 돈을 못 받는다. 알겠죠? 최우선은. 왜요? 눈이썸 봐봐. 최우선 변제는 1억이 중요한 것, 1억도 중요하죠. 뭐도 중요해?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말을 몇 번 얘기했어. 주택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일단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 지금 전입신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호 못 받아. 주택임대차. 우리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입신고예요. 지금 전입신고 있어 없어? 이 사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았잖아. 계약서에다가. 그러니까 B는 못 받는 거예요. 여기 C, D. D도 임차인이네. D도 임차인 전입신고 돼 있네. 알겠죠? 그런데 재수없게 얼마다? 1억 2천이네. 1억 2천. 그래서 못 받아. 얼마 이하 돼? 1억 1천 이하가 돼야 돼. 알죠? 얘는요, 얘는 임차인데 뭐가 돼 있어? 전입신고돼 있네. 얼마다? 1억이네. 그래서 여기서 2가 먼저 3,700을 제일 먼저 빼주는 거야. 2를 순서에 제일 늦어도 2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봤더니 더 이상 임차인들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등기,
등기하고 확정일자 순서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 확정 순서. 자, 여기서 누가요? A가 얼마 받아가? 등기돼 있잖아요. 얼마? 1억 5천을 받아가. 돈이 있을 때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은 확정일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아가? B는 얼마 받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가장 중요해. 주택임차에서 제일 중요해. 뭐가 있고 일단? 전입신고. A 전입신고 있어 없어?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아. 알겠죠? B 못 받아. 그럼 여기 전세권 누구? C가 얼마 받아? 1억을 받아. 1억. 임차인 이 사람 얼마 받아? D는 얼마 받아? 전입신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받아? 이 사람 전입신고에 있는데 뭐가 없어? 확정일자가 없어서 못 받아. 어휴.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2는 얼마 받아? 2는 얼마?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돼 있죠? 그 이제 얼마 받아? 1억 받아? 아까 3,700 받았는데 또 받아? 얼마 받아? 6,300을 받아. 6,300. 그래서 2는 이래저래 1억을 다 받기를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뭐로 받고? 최우선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뭐로 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임차인이 배당받을 때 최우선 변제에서 먼저 배당받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림 보면 이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먼저 최우선 받고 받지 못한 부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입신고. 소액일 때는 우선 변제는 뭐까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아시겠죠? 이 말을 하래. 그러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요, 저당권, 근저당권하고 전세권자하고 임차인 중에서 누가 등기가 빠른지 확정일자가 누가 빠른지를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또 계산을 또 해야 돼. 알겠죠? 여기 이게 이제 또 헷갈리는데 시험이 나오죠. 여기 봐봐요. 우리 아까 뭐를 했어요? 주택의 인도. 같은 날. 그 다음날 이렇게. 여기 봐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대항력이 나와요. 대항력하고요. 여기 뭐요? 여기요. 확정일자요. 확정일자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알겠죠? 자요. 같은 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주택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는 언제다? 2월 1일 9시 이렇게. 2월 1일. 그냥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빠르다고 그랬죠? 확정일자가. 언제요? 2월 1일이죠? 언제다? 2월 2일 0시니까.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빠르죠. 그 다음날 그러면 확정일자가 빨라요? 대항력이 빨라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 0시. 그래서 2월 1일, 2월 5일, 여기는 2월 6일 그 다음날. 2월 5일 다음에 2월 6일 9시 이렇게. 여기는요 2월 1일하고 2월 5일 합하면 늦은 날 언제죠? 2월 5일이죠? 그러니까 2월 5일이니까 언제? 2월 6일 0시부터 2월 6일 0시 이렇게. 누가 더 빨라요? 대항력이 더 빠르네. 0시고 9시니까. 그럼 여기서요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빠른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 기준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날. 누가 더 늦다? 2월 2일 0시 2월 2일 0시 이렇게. 2월 2일 0시. 여기는 언제다? 2월 6일 2월 6일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선 변제권 할 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다. 같은 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날이면 누가 더 빨라요? 확정일자가 빠르고 누가 더 늦어요? 대항력이 늦죠? 그러면 대항력 발생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에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대항력이 빠르다. 대항력은 언제부터다? 그 다음날 0시. 얘는 몇 시? 9시. 그래서 확정일자와 동일하게 그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언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냐? 언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됐죠 지금? 그래서 같은 날이다. 뭐다?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봐봐. 그 밑에 우선 변제권 봐봐. 187페이지에 4번.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죠? 같은 날, 그 다음날 그렇게 돼 있어요? 조그맣게 박스 돼 있죠? 187페이지. 2월 1일, 2월 1일. 확정일자는 2월 1일 9시죠. 그럼 누가 빨라? 확정일자를 빨라. 그럼 누가 뭘 기준으로? 늦은 날. 그러면 2월 2일 0시. 그 옆에서 뭐라고 써놨어? 우선 배정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확정일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그 다음날이니까. 그러면요, 확정일자 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권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우선 배정권이 발생한다 이란 말이죠.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다시 이해해.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무조건 빨라? 같은 날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그러면 대항력 날짜와 동일하게 우선 배정권 늦은 날이니까.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럼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그럼 누가 더 늦어?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조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간 될 때 한번 듣고 말지 말고 시간 될 때 그냥 암기해버리면 돼. 자, 1번요. 1번 우선 변조권 1번 경매나 공매시 거기 줄고 경매나 공매시. 그 다음에 대항요건 박스 확정일자 박스 대항요건 박스 확정일자 박스 경매나 공매 매매대금은 절대로 안 돼. 확정일자분은 동그라미 1년 단위로.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몇 년간 보관해? 20년 이렇게 보관한다. 됐죠? 그 다음에요, 자, 이건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5번 봐봐요. 5번 재밌는 말 나왔죠? 5번 왜 재밌어요? 그냥 재밌죠? 지금 뭐라고 했죠? 뭐만 지금 양도했다고 돼 있어. 뭐만? 임대과차 임차권과 분리 줄거 봐. 보증금 반환 채권만 넘겨받았어.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보증금을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을이 이걸 병한테요 이 채권만 을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채권만. 이 사람 그냥 계속 임차인으로 있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우선 배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단 말은 이 사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선 변제권 승계 있어요. 자, 6번 금융기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중요해. 금융기관 아직 안 났어. 봐봐요. 자, 지금부터 봐.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임대차를 잠깐 봐야 돼요. 그럼 우리 민법의 임대차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민법의 임대차에서요, 임대차 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요,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그럼 봐봐요.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되게 간단하죠. 동시이행이다 이렇게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자, 지금 봐봐요.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을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갑으로 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요. 알겠죠? 물건을 인도해야 돼. 보증금 받으려면 물건을 인도해야 돼.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 지금 두 가지.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 물건을 인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매대금 받는다.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말의 뜻은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이 말이죠. 내 돈 돌려달라 이 말이죠.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등기부를 보고. 그런데 임차인은 집주인하고 나하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는요,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잖아요. 열람해가지고 거기에 전세금이 언제고 보증금이 언제고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임대차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죠.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 경매 법원에다가 나도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나도 돈 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당을 안 해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배당
요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택 임대차에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 말은 돈 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줘요. 그럼 배당 요구는 말이에요. 배당을 요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뭘 해달라?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는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뭐가 돼야지?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받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부터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원에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은 배당 요구는 보증금 반환해달란 말이고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한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법원에다가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하죠. 배당 요구는 뭐라고 한다?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해지 통고. 나 보증금 달라 이 말은 나 이 집에서 나갈래 돈 받고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배당 요구란 말은 임대차 해지 통고란 말이에요. 임대차가 해지되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되니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목적물은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법정에 뭐라 되어 있냐? 경매 부동산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물건을 뭘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봐, 이제. 자, 5번. 6번.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아직 안 했네. 자, 봐봐요. 여기 이 집에요. 이 집에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8천인데요. 8천인데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으로부터 3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이거 보증금 대출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은행은 이 돈을요, 은행한테 절대로 안 줘요. 어떻게 준다?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시켜요. 알겠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은행이 혹시 을이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월세 계약했어요? 물어보죠. 이 사람이 보증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류 하나 보낼 테니까 거기다 사인해달라. 그 서류가 하나 와요. 뭐라고 하냐? 임대차가 종료 시 보증금 3천만 원을 우리 은행에다 직접 입금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그러면 주인이 그걸 사인하죠? 사인해서 임대차가 끝나죠. 그럼 8천만 원 보증금 중에서 5천은 을한테 주고 3천은 어디다 줘야 돼? 은행한테 줘야지. 잘못하다가 집주인이 바뀔 수 있죠, 중간에요. 그럼 바뀐 집주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 임대인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만 물어본다. 승계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 뭐란다? 보증금의 질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을 써. 질권을 설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가 끝나면요, 이 사람은 5천은 을한테 주고 3천은 법원에 줘야 돼. 맞아.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요. 이 중간에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돈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법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법원이요. 그럼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은행은 또 제3자인 법원한테 가서 또 소리를 질러줘야죠. 내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행하고 이 을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경매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8천이죠. 8천 중에서 자기 돈은 얼마밖에 안 돼? 5천이죠. 나머지 3천은 은행 거잖아요. 그러면 뭐란다? 이 을이 5천 받을 것 중에서 3천만 원을 당신이 직접 받으세요. 그걸 뭐란다? 채권, 양도, 양수, 약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을이요, 법원에 가서 배당받을 8천 중에서 3천만 원을 은행한테 써주는 거죠. 너가 가서 대신 받으라고. 그걸 뭐란다? 금융기관 봐봐. 뭐라 돼 있어?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3천만 원을 계약으로 양수 줄고, 계약으로 양수, 그러면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승계한다. 은행이 직접 법원에 가서 돈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얼마를 받아? 3천을 직접 양수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요. 그런데 봐봐, 7번 봐봐요. 임차인이 우선 배당권을 행사하여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도 제2경매 절차에서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2경매 절차에서 나머지를 나머지 배당 녹음하면 이건 우선 변제죠. 그럼 우선 변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봐봐. 여기 봐봐. 제1경매에서 첫 번째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는 다른 말로 임대차 뭐다? 해지 통고다. 제1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면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다. 임대차 당장하고 나고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1경매대차에서 임대차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9천 중에서 8,500원 받고 500원 못 받은 거예요. 500원 못 받는데 500원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두 번째 경매를 받은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경매가 됐으니까 거기서 500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500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는 뭐다? 그것은 임대차 해지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당 요구 받을 수 있다. 이 제2경매에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배당 받을 수 없다. 박스에 배당 받을 수 없다. 써 거기다가 단지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단지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을 때까지 대항을 해.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 그럼요. 배당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 맨 먼저 어떻게 한다고? 최우선 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우선 이렇게. 자, 9번은요.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당연히 배당해 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당연히 배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배당 요구 채권이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줄고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변제를 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줘. 안 해줘 절대로.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해. 써 가로 닫고 배당 요구 채권 X.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 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 디귿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로 강제 경매를 청구하죠. 강제경매 청구하죠. 그럼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이다. 당연 배당이야. 왜? 이런 봐봐. 여러분 임차인이 경매를 왜 청구했겠어? 임차인이 경매를 왜 청구했겠어?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했다고 하는 말은 배당 요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하면 배당 요구가 없었다 해서 배당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을 배당 요구 줄거, 그 다음에 임대차 해지 통고 줄거. 해지 통고 이퀄 임대차 종료. 해지 통고는 뭐다? 임대차 종료라고. 종료. 여러분 임대차 종료도 어떻게 한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봐봐. 인도 동그라미 인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동그라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인도와 보증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10번 재밌는 말이죠. 10번 봐봐.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냐? 전세 살다가 우리 전세 살죠?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돈 안 주면요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전세 기간이요. 그런데 가비들한테요 전세금을 안 줘요. 전세금. 그러면요 이 을은요 뭐 이 집을 이사 가야 돼. 목적물의 인도한 말은 을이 이사 가야 돼. 플러스요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말소 서류, 전세권 말소 서류 이 두 가지가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은 을한테 언제 전세금을 주냐? 이 사람이 이사를 가야지. 인도하고 집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지 전세금을 줘요.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 먼저요 인도를 해. 집을 넘겨줘. 그 말에 이사가. 그 다음에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고 갖다 줘. 1번. 그러면서 갑한테 돈 달라고 그래. 보증금 달라고. 2번. 보증금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갑이요 보증금이 없대. 전세금이 없대. 그러니까 3번이에요. 전세금이 없죠? 그럼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해. 바로 그냥 전세권 등기 있잖아요. 등기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경매를 청구해버릴 수 있어요.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단 방을 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반대 의무라. 이거 반대 의무. 이걸 주고 받는 거니까 이건 반대 의무죠.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 의무의 이행을. 그런데 이러면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은요 원칙적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임차인은요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임차인이 그걸 복잡해. 그래서 임차인은 경매를 청구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로 경매를 해.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하는 거지 임차인으로서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타는 임차인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오죠. 그럼 어떡하냐?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니까 그 집에서 뭐 하면서? 살면서 경매. 이게 아주 중요해. 살면서 경매한다는 말은 임차인은 이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0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박스에,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 경매 신청 박스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죠. 판결로 신청하죠. 바로 옆에 반대 의무의 이행, 거기를 가로로 묶어 반대 의무의 이행을 말한다. 목적물 인도 이콜 이사. 목적물 인도 이콜 이사. 이사 갈 필요 없이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나오다? 전세권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뭐란다?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여러분 어차피요 하니까 시간 잠깐 쉬었다가 최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어려운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뒤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택 임대차가 쉽게 나오죠. 쉽게 나오면 이 다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